적어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2018년 11월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라이브 시간에는 우리가 이때쯤에 방송했었죠. 양봉인데 위아래 꼬리가 달렸는 이 모습을 우리는 봤었고, 그 이전에도 이런 패턴이 존재했으니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음봉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봉 기준이고요. 현재까지는 이 모습과 그리고 이 모습, 주봉상의 음봉 되게 유사하고 일단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포인트는 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 200주 이동평균 선입니다. 자, 이것을 좀 잠깐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비트스탬프 달러 기준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업비트 기준으로는 200주 선이 걸쳐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달러 기준으로는 200주 선 지금 아래에 있는데 업비트 원화 기준으로는 200주 선 딱 걸쳐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원화가 기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화로 보실 때 그래서 달러 환율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상승과 하락이 매우 팽팽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을 원하는 사람은 상승을 어차피 원했던 것인데 하락을 원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하락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양쪽이 모두 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보는 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더 어떻게 싸게 잡을 것인가, 그 마음 때문에 좀 더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둘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프레임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레인보우 차트 상으로는 거의 하락에 근접했다, 바로 이겁니다. 물론 약간의 눈속임은 있습니다. 이 한 칸의 차이가 마이너스 20-30%는 거뜬할 정도로 매우 변동성이 큰 한 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거의 다 온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걸 생각합니다. 다지면서 길게 갈 것인가, 즉 2018년 말 2019년 초처럼요. 그리고 아니면은 2020년 3월 코로나처럼 짧고 강한 반등이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원하죠. 그래서 현재 상황 1번 시나리오일지 2번 시나리오일지 이것도 되게 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간에 어느 시나리오에도 내가 끼워 맞춰도 손해는 안 볼 정도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있는 것이 바로 분할 매매입니다. 나눠서 하는 것이죠. 나눠서 넣는데 만약에 아쉽게도 내가 조금만 넣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3등분을 해가지고 1등분을 넣었는데 이거 막 올라가더라. 그럼 나머지 2등분을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세이브 해뒀다가 다음에 하락이 올 때 대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에 넣든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뇌동매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코인으로 낭패를 봤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릴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트 오늘 아마 카톡방, 텔레그램방 계신 분들, 안 보신 분들 없을 정도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은, 자, 위의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움직임, 밑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려는 것인데요. 자, 밑에는 무엇이냐면 USDT,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USDC,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스테이블 코인에서 1등, 2등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 두 개를 시가총액을 합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크립토 마켓캡 전체 토탈을 나눈 것이죠. 정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올라간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전체 코인으로 자금이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코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것이고, 내려가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서 일반 거래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역사적인 패턴에서 이렇게 지금 채널을 그어놨습니다. 자, 현재 상황 거의 지금 고점이 이르렀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그만큼 마켓캡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코인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이것이 내려오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USDT와 USDC를 합친 것인데 지금은요 USDT를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USDT, 테더와 비트코인만의 움직임을 두 개만 놓고 본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채널상으로 지금 거의 상단 부위에 와 있고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여태까지 지금 보시면 2018년 12월 당시 바닥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당시 이 지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것이 바닥이었다는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임 때도 그랬고, 그리고 2020년 9월, 그리고 2021년 여름, 그 당시 뭐 부차비임하고 여름 막 지나갔었잖아요. 작년에. 이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상당히 지금 사람들의 많은 신뢰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떨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수치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USDT에서 비트코인을 자금이 가기 때문에 USDT가 이렇게 커졌던 것이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는 양만큼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흘러가서 이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두 개 이렇게 봤던 이 제작자, 트위터상의 이 제작자가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인물이 하나 더 올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측한 거. 며칠 전에 이거 며칠 전에 올려놓은 건데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상으로는 지금 당장 올라갈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가서 올 연말쯤에 진정한 바닥을 형성하고 그리고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크립토 마켓캡 기준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의아해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이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지금 현물 ETF 비트와이즈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ETF로 전환시키는 거 모두 다 지금 거절이 되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좀 7월에 좀 식어버리죠. 하지만 지난 선물 ETF 승인까지의 그 역사를 보면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피부로 그때 겪으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선물 ETF 또한 2018년 하락장이 오면서 계속 기대를 하고 몇 년이 지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첫 번째 피크 말고 두 번째 피크 때 그때 선물 ETF의 호재가 터졌습니다. 우리가 현물 ETF를 지금 당장 되기를 많이 기대를 하고 그러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되면 좋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또 이 심리적인 갭이 생겨서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체력적으로 오랫동안 버텨야 돼.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마음이 지쳐버리면은 좀 되게 더 투자에 있어서 이 멘탈이 무너지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현물 ETF는 어차피 시간 문제이니까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의견 좀 덧붙여 봅니다. 지난 3월 말부터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모두 다 매순간 매일매일 매년 계속해서 상승을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이 자산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상승을 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이 조정을 거쳐서 시장이 진정되기까지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지나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꾸 더 내려간다 해서 어느 적정 선 이상의 하락을 자꾸 보는 비관론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2018년, 2019년 비트코인이 100만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되게 지배적일 정도로 사람들은 더 떨어져라 떨어지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도 경고를 했었죠. 7월 4일주까지는 조심해라. 왜냐하면 지금 디파이나 투자, VC 이런 것들 많은 곳들에서 지금 대출이 일어나고 어디서 지금 문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아서 헤이즈가 추가로 오늘 미디움에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기업의 청산 관련 글을 지금 더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7월 4일주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주봉상의 움직임 현재 이 주 속에 우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7월 4일 주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 패턴과 되게 지금
현재까지는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투자 시장은 이게 오르긴 오르는데 오를 때도 조정을 받으면서 오를 것이고 내릴 때도 그냥 내리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내립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오를 때는 상승한다 여기서 얘기했지만 상승하다 떨어지면 여기서 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욕을 먹고요. 그리고 하락한다고 얘기를 해도요. 이 반등 구간에서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사람의 관점과 그 투자 성향에 대해서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나눠서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얘기한 것은 중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항상 대비는 되어 있어야죠. 아무리 시장이 뭐 좋고 긍정적으로 봐도 시장 자체, 전체 경제 시장이 지금 무너진다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최근에 이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과의 상관관계가 0.8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돌아가는 전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오토파일럿 직원을 200여 명 해고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기업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밝지가 않습니다. 또한 특히 2023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기업의 구조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크 저커버거가 운영하고 있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이 기업에 여기서 최악의 경기 침체 온다. 엔지니어 채용을 30% 줄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시장이 또 좋아질 것이고 상정할 것이고 특히 이렇게 메타버스 당장 먹고 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술 관련인데 그 부분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채용을 지금 줄이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2023년에 대한 이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몰빵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타에서도 어느 정도 소스를 줬습니다. 자, 이더리움 매틱 기반 NFT 테스트 시작.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도 뭐 이더리움 POS 가면 뭐 쪽쪽 얘기하지만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거 아직 멀었다. 2.0 멀었다 하면서 많이 비난을 하지만은 이더리움에 대한 가치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기반으로 NFT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하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 대한 그런 활용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알트코인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더리움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핫하죠. 되게 이슈인데 바로 매틱, 폴리곤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곤, 매틱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비트코인이 오를 조건은 결국 유동성 돈이죠. 쉽게 얘기해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돈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가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비트코인 시가총액과 글로벌 유동성 M2의 증가율입니다. 거의 뭐 움직임은 똑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골드색, 자, 이 똥 색깔이 비트코인 마켓캡이에요. 이 비트코인 움직임이고 이 파란색 선이 글로벌 M2 통화량 유동성이죠. 자, 유동성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치 올라가고요. 유동성 내려갈 때 비트코인 가치 내려갑니다. 결국은 이쪽에는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돈이 들어올 것인가 그 포인트잖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대한 종결이 언제 될 것인가를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금리 선물입니다. 시장 예상 시기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내년 1분기 이후부터 내재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1분기인데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내년 1분기라고 하면 지금 벌써 7월 1일 이제 하반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2022년이요. 이제 6개월만 기다리면 내년 1분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되게 지금 빨리빨리 움직였죠. 그래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반응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또한 이제 국내 소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왜? 돈이 되기 때문이죠. 신흥금융 투자, 조직 개편, 자산관리 고도화, 디지털 사업 추진. 신흥 부유층 대상 영업에 집중하기 위해 프리미어 센터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자, 신흥 부유층 대상.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코인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갑자기 떼돈 버는 사람들. 신흥 부유층 대상. 돈 많은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집중하겠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는 디지털전략본부 내 블록체인부를 신설해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을 비롯한 STO, 증권형 토큰 공개, 대체불가 토큰, NFT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러냐? 이렇게 장이 안 좋고 망할 것 같은데 이걸 좀 왜 하고 있겠습니까? 돈이 되니까요. 항상 그랬습니다. 지난 장에도 그랬죠? 사람들 되게 이 시장 끝났다라고 막 도망가고 이제 버리고 갈 때 이런 데에서 자꾸 움직이는데 에휴 뭐 움직여봤자지 뭐 망할 거 했지만 결국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 회장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SK그룹입니다. 최태원 회장. 이달 말 빌 게이츠를 만난다고 합니다. 원전, 코인 투자를 논의할 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상자산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다. SK스퀘어가 지난 3월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 부분 대기업에 대한 코인, 대기업 코인이죠. 자, 그리고 첫 투자처로 국내 코인 거래소 코빗 거래소에 9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인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움직일 때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 안 좋아지는 건 안 좋아지는 건데 그렇다고 이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소멸한다. 막 그런 비관론들이 지금 요즘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비관론에 너무 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싸게 잡으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비관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기회를 놓치는 거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좀 이런 위험한 것을 회피해 봅시다. 좀 싸게 잡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알아듣냐면 너무 시장을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피할 땐 피해야죠. 너무 시장이 관리될 때는 또 어느 정도 피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을 모든 사람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돈을 버는 사람도 버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모두 다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지금 미세한 움직임들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